11장 화학평형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장에서는 우리가 화학 반응 속도론을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화학 반응 속도론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은 아니고 연관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지금 기본 강의에 대한 것들이 서로 연관이 없는 것은 사실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11장 화학평형은 우리가 좀 중요해요. 앞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론이 아니라 화학양론 2장이죠. 2장 내용에서 화학양론을 배웠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떤 전자의 계산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C하고 D가 된다. 이렇게 되면 A가 10g이고 얘 20g이고 있다. 그러면 얘 몰수에 따라서 CD가 몇 몰이 생기느냐. 그죠?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A, B 반응이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다 소모될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반응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갔을 때 생성물이 얼마만큼 생기겠느냐를 계산했거든요. 근데 이 화학평형은 뭐냐면, 근데 대부분의 반응이 실제로는 얘 10g 넣고 20g 넣고 해서 반응이 다 다 소모될 때까지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습니다. 차이점. 이 두 식의 차이점. 뭐죠? 화살표가 다르죠? 그죠? 화살표가 다릅니다. 화살표 위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고, 밑에는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뭐냐면,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건 완전히 A 플러스 B 하면 얘네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반응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반응은, 일반적으로는 얘 10g 넣고 얘 20g 넣어도 그것이 다 소모될 때까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5g, 10g 정도 반응을 하고 얘 10g, 5g 정도 생겨갖고 그런 상태까지 반응이 진행된 다음엔 더 이상 반응물도 감소하지 않고 생성물도 증가하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를 평형 상태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내용이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거, 화학양론에서 얘기했던 완전히 소모되는 반응하고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이 화학평형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역반응과 화학평형, 그 다음에 이 화학평형을 나타내는 어떤 상수, 평형상수값, 그리고 그 평형상수 특징, 그리고 반응지수, 관련 내용, 그 다음에 반응식하고 평형상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화학평형의 이동의 원리에 관한 르샤틀리의 원리, 그 다음에 평형하고 연력학 관계된 식들을 오늘 11장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역반응, 지금 이제 요 반응식을 보시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한 것을 우리가 오른쪽에서 우리가 흔히, 이건 불변이에요. 사실, 반응물, 생성물, 이거 쓰는 건 불변이에요. 딱, 이게 룰이에요. 기본 룰. 예, 반응물, 생성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식이 됐든, 일단 화살표 왼쪽이면 무조건 반응물이고요. 화살표 오른쪽이면 무조건 생성물이에요. 예,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만, 반응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지금 여기 화살표처럼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응물하고 생성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흔히 정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반응과 역반응. 이 경우는 이제 정반응 하나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다 소모되는 반응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가역반응이. 가역이란 거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정반응, 역반응 표기를 하고, 그 가역반응이란 거는 우리가 아마 전에 어디서 배웠죠? 가역반응? 가역 과정이라고 배웠었죠? 가역 과정. 연력학에서. 그죠? 연력학에서 가역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가역 과정. 근데 여기는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 가능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반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반응도 일어난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정반응이 일어나고 역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속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반응을 쉽게 말해서 가역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 특징은 뭐냐면
거의 이제 뭐 비가역 반응 나왔는데, 비가역 반응은 뭐 그 반대겠죠. 예를 들면 뭐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C, D가 되는데, 얘네들이 침전이 된다든가, 침전된 것은 역으로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예. 그 침전되는 반응이나 아니면 뭐, 또 뭐 있나, 뭐, CD가 기체가 돼갖고 날아가 버리면 그 역반응 못 일어나죠. 그죠? 예. 그럴 경우는 가역 반응이 아니고 비가역 반응이고요. 그렇다는 거. 용어는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평형의 의미를 좀 얘기를 하면, 평형. 이 반응에서, 지금 이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반응 속도하고요. 역반응의 반응 속도가 같을 때를 평형이라고 얘기해요. 예.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의 평형. 우리 앞에서 평형 얘기 몇 번 했었어요. 뭐 있었죠? 무슨 평형이 있었죠? 동적 평형이 있었죠? 있었나요? 뭐 할 때 동적 평형이 있었죠? 액체가 기체로 증발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액체가 기체되지만 동시에 기체가 또 액체가 되는 이 과정이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액체 증기압 얘기할 때, 상전이 얘기할 때, 액체 증기압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액체가 기체되는 처음에 기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되는 것이 많아갖고 이제 점점 기체가 증가되면 기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역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액화되는. 그 액화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액체가 기체되는 속도하고 기체가 동시에 액체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속도가 똑같아서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거를 평형 상태로 얘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미시적으로 분자 차원에서 보면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 분자가 다시 액체 분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동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평형 자체도 동적인 의미예요. 정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동시에 역반응도 같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11장의 내용은 다 화학 평형, 토탈에서 다 동적 평형 뭐 그런 것 구분 안 하고요. 화학 평형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평형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CD가 생성되고 다시 생성된 일부의 CD가 다시 A, B가 되면서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양들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변화가 없어요. 농도가 일정해요. 반응물의 농도나 생성물의 농도나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놈들 농도가 화학 평형 상태에서는 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평형상수라는 값으로 표현을 해요. 평형상수.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A몰에 A하고 B몰에 B하고 C몰에 C하고 D몰에 D하고 반응을 시키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A 농도의 A승, 그 다음에 B 농도의 B승, C 농도의 C승, D 농도의 D승, 요 값이 온도하고 압력하게 딱 결정되면 이 양이 뭐 처음에 얼마로 시작됐던 요 B는 똑같더라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실험적인 사실이. 그래서 요것이 어떤 일정한 값이 된다라는 일정한 값, 우리가 흔히 상수라고 얘기하죠. 상수를 보통 우리 K로 쓰는데 여기서 이제 대문자로 K로 씁니다. 이제 그것만 다른 거예요. 상수인데 그거는 어떤 때 상수냐? 요 농도들의 변화가 없을 때 더 이상. 그러니까 농도의 B가 변화가 없을 때 상수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평형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련된 얘기를 이제 질량작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노트에는 뭐 질량작용의 법칙까지는 제가 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의미는 이제 이거를 질량작용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평형상수는 이 농도들은 반응이 더 이상 오른쪽이나 왼쪽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어나지 않는 평형 상태에서의 각 화합물들의 농도의 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평형상수 값은. 예. 그래서 이제 그 A, B, C, D 이거는 스몰 A, B, C, D 승의 여기 위에 있는 지수 같은 경우 다 이 몰수 앞에 화학 반응식에 나와 있는 개수가 다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농도로. 이 농도란 건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은 꼭 부러지는. A라고 하면은 이건 A의 농도예요. 농도인데 우리가 흔히 농도 표현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몰 농도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위는 기본적으로 몰 농도입니다. 예, 몰 농도. 몰 퍼 리터 몰 농도고요. 근데 이제 뭐 반응이 꼭 액체 이거 농도 대신 뭘 쓸 수 있냐면 또 A의 부분 압력을 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압력하고 농도하고 몰수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몰수가 많을수록 여기 몰 농도도 몰 퍼 리터니까 압력도 사실은 뭐 우리가 자세하게 그 압력에 대해서 정량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체 분자수의 몰수하고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농도도 몰수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부분 압력도 기체의 경우는 압력도 그 분자수, 몰수는 그 입자수니까 그 입자수의 비례를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농도를 쓰든가 기체의 경우는 부분 압력을 써도 돼요. 근데 기체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냥 농도 값을 쓸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기체의 경우는 좀 뭐 주어진 값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도나 부분 압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다 상태가 기체 상태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어떻게 쓰냐? 여기는 이제 PA의 여기는 이제 가로 쓸 필요 없고요. PA의 A승, B의 분압의 B승, C의 분압의 C승, 그 다음에 D 분압의 D승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평형상수예요. 이렇게 기체의 경우.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K, 얘는 농도예요. 농도를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KC로 표현해요. KC. 그 다음에 이건 압력으로 표현했다 해서 pressure, P, KP로 표현합니다. KC, KP. 그래서 KC와 KP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KC와 KP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그 노트의 내용을 잠깐 훑어보면 뭐 평형상 작성하는 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정도까지 그렇게 압력이나 농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KC와 KP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을 때하고 다를 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KP는 압력을 표현한 평형상수 값은 N승이죠? 델타 N승. 이렇게 같아요. 일단 의미적으로만 따져보면, KP하고 KC하고 같을 경우는 언제냐면, 요 RT 값이 1이면 둘이 똑같아지죠. 그럼 RT가 1이 되려면 델타 N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승이면 1이잖아요. 그죠? RT하고 값에 상관없이. 델타 N이 0이면 돼요. 델타 N이라는 건 뭐냐면, R은 뭐예요? 기체상수잖아요. 그죠? 기체에 대한 항이에요. 그래서 델타 N의 의미는 기체 몰수 변화. 다시 말하면, 델타 N은 반응물, 생성물의 몰수, 기체의 경우입니다. 전자는 기체예요. 기체 생성물의 몰수 빼기, 기체 반응물의 몰수예요. 다. 이거는 다 기체 상태에 대한 거다. 화학 반응식에서 기체로 표현된 것들에 대한 몰수 합, 생성물의 몰수 합, 반응물의 몰수 합 정확히 쓴 다음에 시그마를 표현을 하는 게 맞죠. 예. 요것이 이제 델타 N의 의미예요. 예. 그래서 생성물이나 반응물의 기체의 경우 생성물과 반응물의 몰수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KC하고 KP하고 같아요. 예. 나머지 고체 액체는 KP하고 KC하고 다 같고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걸 한번 유도를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죠. 일단 조금 지우고요.
지금 나온 것처럼 AA하고 다 가스, B 가스, 뭐 점점점 뭐 여러 개, 뭐 책에 노트에는 여러 개 했는데 뭐 2개만 해도 똑같아요. 얘기는 2개만 합시다. 귀찮은데. 그다음에 CC 가스 플러스 D 가스 이렇게만 하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가스니까 가스하고 기체 상태니까 KC하고 KP하고 둘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일단 KP로 나타내요. KP. 압력에 대해서 기체니까. 그럼 P의 아까 똑같습니다. PA의 A승, PB의 B승. 여기 반응물의 농도, 반응물의 압력, 부분 압력. 그 다음에 생성물의 부분 압력. 그 다음에 PD의 제가 가끔 그 온라인 회원한테 무슨 얘기 들었냐면 여기 판서를 제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판서를 틀리게 하는데 말은 제대로 하는 경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선생님들 강의 들어보면 말은 제대로 하는데 쓰는 건 이상하게 쓰잖아요. 그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틀렸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저때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스몰 D죠? 스몰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체하면 전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상기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이상기체로 감지합니다. 일반화이고 뭐고 거의 일반적인 경우는 기체에 다 이상기체로 간주를 하는데 그럼 P 압력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면 PV 있고 nRT죠. 그죠? 그럼 V분의 nRT인데 요 n은 A의 몰수겠죠. A의 몰수. 그죠? 그거의 몇 승? A승. PB는 역시 부피는 현재 그 반응 용기 부피니까 그대로고요. NBRT 이게 B승. 그 다음에 역시 V분의 NCRT C승 V분의 ND 대문자 그 다음에 RT 소문자 D승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감기는 거의 다 났는데 기침이 자꾸 나갖고. 그럼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그 V분의 NC, V분의 NA를 예를 들면 얘기하면 V분의 NA 이게 뭐예요? V분의 NA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몰수죠. 분자는 부피는 리터죠. 뭐예요? 그죠? 예. 결국은 이거는 A의 농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써보면 A의 농도, 그 다음에 RT A승,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면 RT는 다 공통인수죠. 그죠? 공통인수니까 나갑니다. 그냥 RT는 공통인수고 다 나오고 그러면 그걸 분리해서 쓰면 농도항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쓰고요. B승, C승, D승 이렇게 해서 농도항 분류됐고 그 다음에 RT의 공통인수인데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곱하는 건 더하는 거죠. 그러면 C 플러스 D, 그죠? 그것이 분모가 되면은 이건 빼주는 거죠. 밑에 거는. 여기서 A 플러스 B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수 관리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이 뭐냐? C 플러스 D. C 플러스 D는 생성물의 몰수죠. 몰수 반응 계수비. 몰수 A, B는 반응물의 몰수죠. 그럼 아까 했던 그 델타 N이라는 개념이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것이 요 자체가 이렇게 치환이 돼요. 그럼 다 RT의 델타 N승 요게 뭐예요? 농도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KC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KC와 KP 관계 저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만 하세요. 뭐 몇 번 뭐 이거를 유도한 문제별 날 확률은 별로 없으니까 요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만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해서 노트에 또 뭐가 안 나왔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썼구나. 죄송합니다. 제 노트에는, 그 노트에 보시면은 거기 중간에 KP는 이렇게 해서 비워져 있는 것이 있죠? 이거 지금 제가 칠판에 다 썼으니까 그 내용을 채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P와 KC의 관계는 그렇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지금은 어떤 경우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다 기체, 그죠? 다 기체되는 경우. 한 가지 상태예요. 한 가지 상. 그러니까 이걸 균일한 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균일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여기에 고체하고 기체와 반응할 수도 있고, 고체와 뭐 액체, 수용에 반응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 기체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둘 다 물에 다 녹아서 수용 상태로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균일 계로 돼버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두 번째 불균일계의 평형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이 다를 때, 지금은 상이 다 기체로 똑같을 텐데, 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고체하고 액체 같은 경우는요, 순수한 액체나 순수한 고체 같은 경우는 반응 전후의 농도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나트륨이 고체가 있다. 그러면, 순수한 나트륨 고체가 있으면 이것이 예를 들면 H2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요 반응 전후, 그러니까 반응 이런 후에 하고 양하고 실제로 기체에 비해서 요 변화 값은 굉장히 작아요. 농도 변화가. 거의 순수한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그다음에 액체 경우는 전부 다 농도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고 봅니다. 농도 변화가 일정하다. 그렇게 보셔갖고, 상수로 봐요. 일정하니까. 농도 변화가 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그 고체나 액체의, 농도를 상수값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상수값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마찬가지로 그 상수니까 평형상수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아예. 의미적으로는. 집어넣고 표현을 안 해요. 겉으로. 거기서 이제 노트에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러니까 CaCO3, CaCO3. 고체가 이렇게 해리가 되면 CaO 고체와 그 다음에 CO2 기체가 되는데, 여기에 원래는 이제 K를 쓰려면 CaCO3 요거하고 CaO CO2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하고 얘는 고체이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렇게가 일정한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요거를 아예 여기다가 이제 의미적으로는 요 표현상수 안에 들어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 K 값을 예를 들면 K'라고 해놓고 요 K'에다가 여기다가 요 CA하고 요거 곱한 값들을 다 포함해서 새로운 K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인데 여기 곱했다. 이런 것보다는, 고체의 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걸 상수로 보고 단지 기체에 대해서만 표현한다. 라는 거, 결론적으로. 기체에 대해서만 평형상수가 표현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K 값은 실제로 그냥 CO2의 농도나 CO2의 분압으로만 표시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균일 계의 경우. 그러니까 반응물이나 생성물에서 서로 다른 상이 있을 때는, 그렇게 평형상수식의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표현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반응 H2S하고 I2가 반응해서 2배 HI하고 S 황이 생겼다. 이렇게 333K에서 평형을 이루었을 때
HI의 부분 압력, HI는 깼으니까요. 그 다음에 H2S 역시 기체니까 그것의 부분 압력들이 이렇다. 그리고 이 반응의 KP와 KC를 구하라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그냥 쓰면 되겠죠. 뭐 특별하게 반응식은 생략하고 우리가 압력을 줬으니까 KP를 표현하면 되겠고요. KP 값은 반응물 누구예요? 반응물에서 I2하고 생성물에서는 S, 그죠? 황이 다 고체니까 안 쓰죠. 그러면 분모에 누구만 남아요? H2S만 남죠. H2S의 부분 압력. 그 다음에 분자에는 HI의 부분 압력. 근데 개수가 반응 개수가 2니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 그 값들을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이 약 얼마 나오냐면 1.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KC 값을 구하려고 KC는 어떻게 구해요? KC는 요게 KP와 KC 관계, 그죠? 요걸 이용하시면 되죠. RT의 델타 N승으로 나누면 됩니다. KP 값을 RT의 델타 N승 값으로 나눠주면 돼요. R은 여기서 뭘 써야 될까요? 8.31 써야 되나요? 0.081 써야 되나요? 여기서 R 값은 뭘 써야 될까? 단위 어떤 단위 거를 써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여기서 KP잖아요, 그죠? KP니까 그걸 없애려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에너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에너지 관계 아니니까 0.08의 ATM 리터를 쓰시면 돼요. 예. ATM 리터 몰 K로. 근데 델타에는 여기서 얼마죠? 이 반응에서 생성물의 기체 몇 몰? 2몰이죠. 기체니까. 기체만 따지는 거예요. 기체만. 예. 기체 HI만 있으니까 HI 2몰하고 반응물 몇 몰? 기체? H2S 1몰이죠. 그러니까 델타 N이 얼마예요? 1이죠. 그죠? 201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R, 그다음에 T의 온도 333K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KP가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나옵니다. 답은 약 4.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약 7승 정도의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7승. 답은 제가 쓴 거하고 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조금 뭐 소수점 자리나 끝자리 하여튼 한두 자리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답이 똑같지 않아서 막 고민하시는 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자기가 계산한 4.93이 나오더라. 이거 갖고 막 고민하시는데 이거나 이거 같다고 보시면 돼요. 끝자리 틀린 거는. 뭐 제가 계산한 거하고 뭐 소수점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이 달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런 계산 있죠? 네? 이런 계산. 여기에다가 밑에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H2S가 10의 마이너스 3, 10의 마이너스 1승이네. 그죠? H2S 10의 마이너스 1승, HI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것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기로 또 안 두들기면 나중에 오래 걸려요. 실제 계산할 때.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계산기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표현상수 특징 여기까지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죠. 표현상수 특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제에서 본 것처럼 온도를 명시해줘요. 온도. 반드시 온도를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표현상수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200K냐 300K냐 그 온도에 따라서 표현상수가 달라진다. 온도에만 관계되는 함수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농도는 압력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표현상수 값은 온도에 의존한다라는 거.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C하고 D가 되는데 여기에 이 반응의 K값하고 K는 A, B분의 CD잖아요. 우리 약해서 쓴다면. 그럼 C 플러스 D하고
A 플러스 B. 반대죠. 반대 반응. 그러니까 반응식이 뒤바뀌었을 때 여기 AB가 생성물이고 여기는 반응물이고 여기 CD가 반응물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가 반응물, 생성물. 이건 안 변해요. 예. 그러면 여기서 K 값은 CD분의 AB죠. 그죠? 그 두 개의 관계는 역수 관계죠. 반응식이 뒤바뀌면 그러니까 반응 역반응에 대한 거는 평형산수 값이 서로 역수 관계다. 역수 관계. 그래서 두 개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뭐 특징? 특징이라기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수 관계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반응의 평형산수 값이 크면 우리가 평형산수 값이 크다는 평형산수의 값이 크다는 의미 그 값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봐요. A, B가 반응해서 CD가 되는데 그러면 평형산수 값이 크다는 거는 이 평형산수의 값은 지금 이 A, B가 다시 룰대로 쓰면 A 농도, B 농도, C 농도, D 농도인데 이 농도들이 어느 때의 농도예요? 어느 상태에서의 농도?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예요. 그죠? 예. 그거는 항상 잊지 마십시오. 평형 상태에서의 A, B, C, D 농도인데 그러면 어떤 반응의 평형 산수값이 크다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은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이 많아요? 생성물이 많아요? K값이 크다는 거는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는 거죠. 그죠? 분자가 크다는 건 CD, 생성물의 양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에 따라서 K값이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반응의 고유 성격이니까. 그래서 K값이 좀 작다 그러면 그거는 AB가 많은 거니까 반응물 쪽에 더 좀 치우쳐 있는 생성물이 잘 안 가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K값을 갖고 우리가 그 반응에 어떤 그 쪽의 반응이 더 잘 가는지 얘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값이 크다는 건 생성물 쪽이 더 많다는 거니까 결국은 정반응 쪽의 반응이 더 우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K값이 작다 그러면 분모가 더 큰 거니까 그러면 반응물의 양이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역반응이 우세하다. 평형 상태니까 역반응이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뭘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반응 지수라는 거 있어요. 반응 지수. 리액션 코에피션트라고 해갖고 뭐 Q로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또는 다른 말로 질량 작용비라고도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더라? 우리 문제에 아마 질량작용비, 예,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반응지수, 질량작용비 두 가지 말로 기억을 하세요. 이 반응지수는 뭐냐면 질량작용비 아까 그 질량작용 원칙이라고 그냥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요 B예요. 농도의 B인데 그 농도의 조건은 뭐냐면 평형산수 값은 이 농도들이 평형 상태에서의 각 화합물들의 농도가 되는데 반응지수에 똑같이 표현해요. 똑같이 표현하는데 저 반응이면 이거는 평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어느 일정 시점에서의 각 화합물들의 농도를 나타내면 됩니다. 반응이 진행된 상태. 예를 들어 꼭 평형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 반응을 시켜놓고 어느 순간에 딱 시간에 따라서 이제 농도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냥 이 농도를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A, B, C, D 측정을 하면 그 값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값을 질량 작용비 반응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응 지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K값하고 요 Q값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D는 아무 때나 반응이 진행됐을 때 아무 때나 그 놈들의 농도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일정 시점에서의 농도 값을. 그리고 그어놓고 이 값하고 이 평형산수 값하고 비교를 했을 때 K 값이 Q 값보다 크다 라고 하면 크다라는 거는 분자가 더 크다라는 거죠. 분자가. 그럼 CD 쪽의 평형 상태는 CD가 더 많이 존재하는데 현재
이건 지금 현재예요. 현재는 CD가 평형 상태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평형 상태까지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응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정반으로 가야 되죠. CD가 더 생기게 되니까. 그래야지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그런가요? 네. 다시. K값하고 Q값하고 비교했을 때 K값이 더 크다라는 건 CD 값이 농도가 크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현재 CD가 작아서 더 많이 생기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지 평형 상태에 다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반대 경우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역반응이 더 우세한 쪽으로 역반응이 일어나고. 두 개가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건 평형 상태죠, 결국은. 두 개 같은 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Q의 의미가 그냥 어느 시점에서의 그 A, B, C, D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의 B다. 단지 농도의 B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K값은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의 B라는 거하고, 평형 상태이냐 아니냐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Q라는 거는 평형 상태일 수도 있다. 아무 때니까. 예. 그것이 이제 그 반응 지수와 질량 작용비하고 평형 상수의 관계 얘기입니다. 2번을 보시면, 반응이 진행되는 어느 순간에, 지금 이 말이 바로 Q라는 의미예요. 반응이 진행되는 어느 순간, Q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SO2, O2 및 SO3의 혼합물에서 각 기체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 각각 0.41, 0.16, 0.57 ATM으로 나타났는데, 다음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반응에서 평형 상수 값을 줬어요. 그죠? Q 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Q 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거기 문제에서 Q 값은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Q는 누구예요? SO2, 그죠? SO2의 여기서는 분압이죠. SO2의 압력의 제곱, 그죠? 제곱 곱하기 O2의 압력 분의 SO3의 압력의 제곱,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나머지 값들 준 것 같고. 그러면 대충 얼마 나오냐면 12.1 정도 나와요. 12.1. 그럼 Q가 12.1이고 K값이 문제에서 준 것이 얼마예요? KP가 3.40이니까 비교를 하면 Q값이 훨씬 크죠. 그러면 생성물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죠. 과도하게. 그럼 반응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역반응 쪽으로 일어나겠죠. 평형이 되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반응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평형상수의 평형상수의 단위는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제곱항이 나오기도 하고, 압력이라도, ATM이라도 여긴 여기 제곱, 3승분의, 2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이고, 아까 나온 것처럼 분자가 더 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형상수의 단위는 여기에 맞춰서 써주셔도 되고,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지금도 KP가 안 썼죠? 단위. 예. 어떤 때는 또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1교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